안녕하세요. 알아야 면장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별 4개의 1급이고요. 자,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압력 챔버와 압력 스위치. 자, 그 압력 챔버 내 속에 압력 스위치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압력 챔버의 주요 구조부예요. 자, 배수밸브, 물을 빼주는 배수밸브, 자, 압력을 보는 압력계, 그 다음에 과압을 빼주는 안전밸브,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평상시는 이거를 항상 개폐해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관의 압력이 수압이 그대로 일이 전가돼야 되고요. 이 물이 여기 흐르는 물이 이 압력 챔버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 압력이 바로 압력 챔버 내에 이 압력 스위치에 검지가 되기 때문에 그 검지된 압력을 가지고 이 압력 챔버가 기동 명령도 내리고 정지 명령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요 위에는 공기가 차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윗부분에는 여기는 공기가 차 있어야 되고 이 아래는 이제 물이 차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주요 구조부고요. 이 안에를 이렇게 뜯어서 보니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디프 값이 보이고요. 이게 디프 값이 뭐냐?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디프 값을. 여기에 지금 스케일 눈금이 있잖아요. 이 눈금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지침이 가리키고 있어요. 이 지침을 조절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이 뭡니까?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로 자,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절해서 이 디프 값을 조절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렌즈 값입니다. 이 렌즈 값은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이 스케일 눈금을 보고 이 렌즈 값을 조정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십자 드라이버로 이거를 좌우로 돌려서 이 렌즈 값을 조정합니다. 이 렌즈 값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펌프가 그 해당되는 세팅된 렌즈 값에서 정지하고 자, 이 디프 값을 조정하면 이 디프 값에 따라서 뭡니까? 기동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기동점에 따라서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밑에 봅니다. 동작 확인 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펌프가 기동하면 이 침이 있는데 침이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쳐집니다. 그 다음에 펌프가 멈추면 다시 침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위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만 봐도 지금 펌프가 돌아가는 상황이다 아니다는 걸 대충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또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세팅할 때 첫 번째는 정지 값을 계산합니다. 정지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렌즈 값이라고 그랬죠. 앞에 뒤에서 렌즈라고 그랬어요. 렌즈 값. 정지 값 뭐예요? 정지 압력 다 같다고 그랬어요. 정지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기동점을 계산합니다. 기동점을 찾는다고 그래요. 계산. 자, 기동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동점을 찾았으면 세 번째는 뭐냐면 뭐죠? 자, 렌즈 값에서 기동점을 빼면은 이게 디프 값이었어요. 이게 디프 값이었습니다. 디프.
자, diff 값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기동점을 찾기만 하면은 곧바로 diff 값이 나오고요. 이 diff 값을 뭐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diff 값을 찾아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동점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동점은 diff 값을 세팅하면은 바로 기동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정지값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이 정지값은? 네, 이 정지값은 어디에서 찾냐면 전향적. 자, 펌프에 표시된. 자, 펌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펌프의 표시된 전향적 있죠? 그 값이 정지값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그립니다. 자, 이렇게. 자, 압력, 지금 높이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기는 0 메가 파스칼. 자, 이 전향적의 높이가, 이 높이가 지금 그림이 삐뚤빠뚤 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자, 이 전향적의 높이가 자, 100m예요. 100m. 예를 듭니다. 예를. 자, 100m. 자, 그럼 100m면은 이게 자, 이 압력으로 나타내면 얼마라고 했어요? 자, 압력으로 나타내면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100으로.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0점이 아니죠. 자, 지우고요. 자, 위에 이게 1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자, 1메가 100으로 나누니까요. 자, 1메가파스칼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1메가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렌지 값이라고 그랬죠. 렌지 값이고, 이게 뭐예요? 정지값. 펌프의 정지 압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지값, 정지 압력 나왔네요. 정지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기동점을 찾는다고 그랬죠. 자, 기동점을 찾는 거는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기동점을 이렇게 찾았어요. 자, 기동점을 찾아서 자, 이 기동점에서 자, 봅니다. 여기 밑에 아래. 자, 렌지 값에서 기동점을 빼니까 diff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다시 위로 봅니다. 위 그림으로. 자, 그림 봅니다. 그림. 자,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diff 값이에요. 자, 이게 diff 값입니다. 자, 좀 기동점을 찾으면 되겠죠. 이 기동점만 안다면, 여기 압력만 안다면 1메가파스칼에서 여기를 빼면은 자, 이 차이가 나오니까요. 이 차이가 diff 값이기 때문에 이 차이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기동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동점을 어떻게 찾느냐. 자, 거기 설명하기 전에요. 이거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립니다. 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자, 펌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모터가 있습니다. 중심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펌프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층수 높이가 뭐 한 20층이라고 봅시다. 제가 이게 20층 아파트. 자, 제일 위에 여기에가
소화전함이 하나 있어요. 제일 높은 층입니다. 소화전함에 앞에 문을 여니까 여기에 방수구가 보여요. 자, 이 방수구의 높이에서 자, 아래로 쭉 따라갑니다. 아래로 쭉 따라가서 이 높이, 이게 지금 낙차죠? 낙차입니다. 수주 높이, 여기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 수주 높이가 나오겠죠? 이 높이가 자, 재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65m가 나왔다고 봅시다. 재보니까 여기가 65m가 나왔어요. 자, 65m가 나왔습니다. 65m는 이거는 얼마죠? 압력으로 따지면 자, 기억보입니다. 자, 위에 기동점 찾는 거예요. 기억본에서 자, 수주가 65m니까 이거를 자, 뭡니까? 압력으로 환산하니까 0.65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이 나왔어요. 자,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라겠냐면, 자, 기억봅니다. 여기다가, 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자, 소화전의 방수구에서부터 뭡니까? 펌프의 중심축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이걸 65m가 나왔는데, 이거 압력으로 따져보니까 0.65 메가파스칼이 나왔고, 여기다 더하기 0.2를 하랍니다. 0.2를 해서, 자, 이거는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요. 이게 이제 펌프가 스프링클러하고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펌프가.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계산할 때는 0.15를 지금 더해 주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옥내 소화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를 더해 줍니다. 자, 그래서 0.2를 더해 주니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0.85가 나오죠. 0.85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요. 자, 파스칼 PA예요. 메가파스칼. 0.85 메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 봅니다. 니은. 자, 니은은 어디서부터 따지냐면, 자, 수조가가 있어요. 옥상 수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없애려면 뭐라고요? 예비 펌프를 하나 두면은 없앨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옥상 수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수조의 수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수위에서부터 이렇게 잽니다. 자, 이렇게 쭉 높이를 재니, 자, 이 축까지예요. 자, 펌프의 축까지 높이를 재니까 이게 자, 75m가 나왔어요. 자, 75m니까 이걸 다시 환산합니다. 자, 환산하니까 얼마냐면 자, 75m니까 이걸 압력으로 환산하니 0.75가 나왔죠. 0.75 메가파스칼에다가 얼마를 여기는 더해 주라겠냐면, 자, 옥상 수조에서 따질 때는 0.05를 더해 주라고 그랬어요. 0.05.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0.05 더니까 0.8이네요. 자, 0.8 자, 메가파스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억 니은 중에 값이 큰 거를 기동점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큽니까? 당연히 0.85가 크죠. 이 0.85가 바로 뭐냐면 이 펌프, 이 아파트의 기동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 아파트의 기동점이 됩니다. 기동 압력이에요. 자, 기동 압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동점을 이제 계산해서 찾았네요. 찾았으면 이게 얼마였습니까? 기동 압력이
0.85였네요. 0.85 메가파스칼. 자, 그러니까 자, 정지점 나왔죠? 정지값. 정지값이 얼마였습니까? 자, 위에서 아까 1메가파스칼이라고 찾았죠. 자, 1메가파스칼에서 자, PA에서 얼마를 빼요? 기동점이 자, 0.85네요. 자, 0.85를 빼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자, 1.5입니까? 자, 1.5가 되겠네요. 자, 이 1.5가 디프 값이에요. 자, 1.5 메가 파스칼이 이게 뭐예요? 디프 값이다. 자, 이렇게 디프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기동점은 이 압력 스위치에다 세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프 값을 찾아서 방금 이 디프 값, 자,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제가 칩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이 디프 값을, 자, 여기 디프 값 찾았죠? 지금 기동점을 찾아가지고, 자, 기동점 찾은 다음에 디프 값을 계산해서 이 디프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 디프 값을 1.5를 여기다 세팅합니다. 이 세팅하는 게 드라이버로 좌우로 돌려서 1.5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렌즈 값은 뭐예요? 얼마였어요? 자, 1이었으니까 1메가 뭡니까? 파스칼에다 맞춰주면 되겠죠. 자, 렌즈 값은 자, 드라이버로 좌우로 돌려서 1메가 파스칼에다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자, 디프 값은 나왔는데 기동점은 얼마예요? 이제 기동점은 이제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기동점은 자 0.85였죠. 자, 0.85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지값에서 뭡니까? 디프 값을 빼도 나왔지만 우리가 계산해서 지금 찾았죠. 0.85를. 자, 0.85예요. 그래서 자, 위로 갑니다. 자, 제일 위에 쳐다봅니다. 그림. 여기 보면 여기가 자, 기동점을 찾았죠. 이게 얼마였어요? 야, 0.8 메가 파스칼이 됐죠. 0.85 메가 파스칼. 야, 이게 기동점이에요. 기동점, 기동 압력, 기동값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면, 자, 압력이 떨어져서 여기에 도달하면 바로 뭡니까? 이 압력 스위치가 신호를 보냅니다. 자, 기동점에 압력이 달했으니 펌프야 기동하라고 감시 제어반에 보내면 그 감시 제어반에서 다시 지금 뭡니까? MCC 모터 컨트롤 센터에다가 다시 신호를 보내서 거기에서 펌프를 기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동하게 돼요. 자, 다시 자, 압력이 또 올라갑니다. 자, 기동해서 압력이 올라간다면 자,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겠죠. 압력이 올라가다가 어디에요? 이 점에. 자, 이게 뭐예요? 정지점이죠. 정지값에 도달하면 다시 이 압력 스위치에서 렌즈 값이 1로 세팅됐기 때문에 자, 정지값에 이르렀다고 압력 스위치가 다시 어디로 보내요? 감시 제어반에다가 펌프를 정지하라는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시그널이 다시 MCC로 넘어가요. 동력 제어반으로. 그래서 동력 제어반에서 이거를 정지합니다. 펌프를. 자, 이렇게 해서 펌프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계산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자, 충압 펌프 봅니다. 충압 펌프는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미 똑같은 건물, 똑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압 펌프는 어떻게 기동점을 설정하냐면 이 0.85보다 기동점보다 0.05를 높입니다. 그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자, 0.85에다가 자, 제일 위에 봅니다. 자, 0.85
더하기 뭐예요? 0.05만큼 높게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얼마죠? 0.9가 되겠네요. 그렇죠? 0.9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동점은 충압펌프의 자, 기동 압력이죠. 기동 압력은 0.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압펌프의 자, 기동점은 0.9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9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압펌프의 정지점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주펌프의 정지 압력보다 낮게 하거나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같게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게 많이 하니까 자, 같게 세팅할 거예요. 그러면 충압펌프는 자, 1메가파스칼에 도달하면 정지할 겁니다. 이게 정지값이죠. 충압펌프의. 자, 그러면 충압펌프의 정지값과 메인펌프의 정지값은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꺼질 때는 같이 꺼지고 켜질 때는 자, 압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자, 먼저 충압펌프의 압력에 도달하겠죠. 여기 그림 봅니다. 좌측 상단. 자, 압력이 떨어지다가 충압펌프 압력에, 기동 압력에 먼저 도달하죠. 그러니까 충압펌프가 먼저 기동하는 거예요. 자, 기동해서 압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압력이 떨어질 때 충압펌프가 기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소화전을 열었다면, 소화전을 활짝 열었다면은 이때는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뭡니까? 이 주펌프의 기동점까지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 주펌프가 기동하는 겁니다. 0.85 뭡니까? 메가파스칼 압력이 되면은 뭔가 주펌프의 기동점이기 때문에 주펌프가 기동을 한다. 자,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충압펌프의 정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지점은 주펌프의 정지점과 같거나 약간 낮게 설치한다. 약간 낮게 설치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압펌프는 먼저 기동하고 꺼질 때는 만약에 낮게 설정했다면 먼저 꺼지겠죠. 자, 먼저 기동하고 먼저 꺼질 수 있고 같은 값으로 해놨다면 정지점 뭡니까? 메인 펌프와 정지점을 같게 해놨다면 같이 꺼진다. 꺼질 때는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순서는 말씀드렸어요. 정지값을 먼저 구한다. 이거는 펌프에 표시된 전양정값을 가지고 바로 압력으로 환산하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기동점은 바로 방금 기동점 계산하는 거 기억 니은 있었죠. 기억 니은 그걸로 해서 기동점 찾고요. 그 다음에 뒷북 값은 뭡니까? 렌즈 값에다가 기동 압력을 빼주면 뒷북 값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를 조절할 때는 뒷북 값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렌즈 값을 조절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동점은 알게 된다. 왜? 뒷북 값만큼 떨어지면 거기가 기동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펌프가 기동되고 정지됩니다. 자, 아래측 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 옥상 수조에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 또는 헤드까지의 낙차가 클 경우 기어값을 기동점으로 할 경우 옥상 수조에서 압력으로 인해 주펌프가 기동점까지 압력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니은 방법을 계산하여 기억과 니은 값 중에 큰 값을 기동점으로 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기억하고 니은 중에 큰 값을 기동점으로 한다.
자,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